안녕,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진우쌤입니다. 예! 학교 폭력, 자살, 왕따, 성인이나 청소년 관계없이 이 왕따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 중에서 오늘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10대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야. 요즘 왕따 수법도 굉장히 교묘하고 얄팍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놓고 왕따를 시키는 왕따, 두 번째는 폭행으로 샌드백 취급을 하면서 심부름까지 시키는 옛날로 따지면 노예 같은 왕따, 마지막은 은따라고 해서 은근하게 왕따 시키는 방법이야. 일부러 특정 친구를 단톡에 초대를 시켜놓고 그 친구 말에 단체로 다 무시를 해버린 거지. 그러면서 서서히 그 친구한테 괴로움을 주는 잔인한 방법이야. 너무나도 애석한 현실은 이 학창시절의 왕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친구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왕따를 당할 확률이 높고,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친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왕따를 당할 확률이 높아. 그리고 이들이 학교를 졸업을 해도 사회생활이나 대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 그 이유는 대본 효과 때문인데,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같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야.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돼도 이전에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지. 이 안 좋은 상황의 연속을 깨기 위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야 돼. 내가 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걸까? 보통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전에 좋지 않은 기억으로 사람한테 크게 상처를 받아서 혼자 살아가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두를 왕따시키는 케이스. 두 번째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케이스. 이 2가지 이외에도 너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유를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 너의 생각으로 그 이유를 알아냈다면 너는 이미 50%는 왕따를 탈출했다고 보면 돼.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 이제 왕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왕따를 벗어나는 방법에는 3단계가 있는데, 전제로 다짐이 필요해. 강해지겠다는 다짐이 필요해. 지금부터 쌤이 이야기하는 이 단계를 정말 쌤만을 믿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해. 너가 이제껏 취하지 않았던 방법들을 너의 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너의 친구들의 시선, 반응들이 느껴질 거야. 하지만 너의 상황이 바뀌어야 왕따라는 너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1단계, 나를 지키기야. 1단계는 매일 폭행에 시달리거나 심부름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한 단계인데,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해야 돼. 치사해서 더러워서 안 건드리는 사람이 되면 성공이야. 시달리는 친구들한테 이 1단계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일 수 있어. 하지만 그만큼 꼭 중요한 단계야. 꼭 해야 하는 단계야. 실제로 쌤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진 친구가 나한테 점심시간마다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나는 뭣도 모르고 반년 동안 계속 점심시간마다 걔의 발을 주물러 줬었어. 근데 어느 날엔 갑자기 내가 부모님의 발 한 번 안 주물러 주는데 매일 이놈의 발을 주물러 주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괴롭고 싫은 거야. 그래서 다음날에 진짜 큰 마음 먹고 쌤한테 고자질을 했어. 고자질을 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났다. 제가 진짜 싸움을 잘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나랑 놀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제가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다 들었는데, 결국에는 쌤한테 크게 혼났는지 그때부터 아무런 얘기를 안 했었어. 그래서 난 느꼈지. 내가 왜 진작 고자질을 안 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했었지. 반년 동안 계속 고생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 강하게 마음을 먹어. 고자질을 했는데 너를 또 때린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 만약에 또 다른 친구들한테 너랑 놀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진솔쌤이 다른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걱정 말고 계속 고자질해. 누가 이기든 합법적인 너가 훨씬 유리해. 너 자신은 너가 지키는 거야. 너가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 빠르게 선생님이나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랄게. 2단계는 자존감을 높이는 단계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위쪽 영상에서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 영상에서는 왜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줄게. 왕따가 계속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야. 이것을 대본 효과라고 하는데,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 뇌에서 오류를 일으켜. 내가 잘못해서 왕따가 되었구나.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또 오류를 내기 시작해. 내가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했는데 또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힘을 주게 되는데, 프라이팬에 책을 튀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 시계 5천만 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하게 돼. 관심을 갈구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의 신뢰를 잃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야. 마치
마치 대본처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 대본 효과라고 하는 거야. 이런 반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너 자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봐. 비록 내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괜찮아. 인간은 모두 다 부족하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 이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멋지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나는 꼭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너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너의 마음에서 저절로 여유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여유를 가지고 진솔쌤이 하나하나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한테 편하게 말을 걸 수도 있고 그 듣는 친구들도 편해서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이 여유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느껴지거든.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이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자. 마지막은 다가가기 단계야. 좀 내용이 길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할게. 다가가기에는 3가지 순서가 있어. 첫 번째는 준비야. 준비에는 여유를 장착하는 것도 있는데 모든 친구들이 너를 싫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 너희 반에 30명이 있으면 그 30명 모두가 너를 싫어할 수가 없어.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너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50명을 기준으로 10명밖에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자기 살기 바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너를 싫어할 수 없는 이 점을 인지하고 넘어가자. 먼저 친해질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해야겠지. 너를 정말 싫어할 것 같은 친구들은 제외하고 친해질 수 있는 대상, 다른 친구들을 관찰하고 선택하는 거야. 주의사항으로는 인싸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조용하면서 평범한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친구의 범위를 우리 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반도 여유롭게 관찰을 하도록 하자. 다른 반 친구라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거야. 여유를 장착하고 그 친구에게 가볍게 말을 걸거나 가벼운 인사를 해도 되고, 그 친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단순 노출 이론과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증명된 이론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에 자주 띄거나 그 사람에게 많이 베풀면 상대방은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편하게 자주 보이기만 해도 그 친구는 마음을 열 수 있어. 마지막은 유지하기야. 친구가 떠나지 않게 친구 관계를 유지하자는 의미야.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게 참 지키기가 힘들어.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말 조심, 행동 조심이야. 뒷담화하는 자리는 최대한 빠져나오고 친구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촉을 믿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친구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카톡으로 남겨.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너한테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야, 혹시 나빴다면 미안하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고,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를 해야 돼. 아씨 미친나, 이런 게 이제 감정적인 표현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는 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너가 기분이 안 나빴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를 해야 돼. 사실 쌤도 갱상도라 굉장히 오그라드는데 이런 진심의 필요성을 알고 지금은 진짜 친구한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 오그라드는 게 중요한지, 너를 맨날 생각하고 너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친구와의 우정이 중요한지 한번 잘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오늘은 왕따를 탈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너희가 만약 매일 지각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면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부터 지각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지각을 안 하게 될까? 아니지. 방법을 바꿔야겠지. 내일부터는 좀 더 일찍 일어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바꾸면 지각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아. 이런 식으로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가 바뀌어. 오늘 쌤이 한 이야기를 생각만 하지 말고 1단계부터 실천을 한번 해봐. 어설퍼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괜찮아. 40%만 따라해도 너희들의 인생은 크게 변할 거야. 너희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 진솔쌤은 항상 너희들을 응원할게.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런 쌤이 또 그 고민을 공부해서 너희들에게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도록 할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녕!